어제는 하락에 베팅했다가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2배 상승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시장에는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대한 소외감, 이른바 포모 심리가 덮쳤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투자자들의 시선이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되는 은으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이동의 방식이 무서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은값이 단기 급등하자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와 동시에 은 가격 상승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막대한 자금을 순식간에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벌어진 180도 스위칭 매매입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야수의 심장이라 부르지만 차갑게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달리 개인들은 거대한 불나방처럼 극단적인 변동성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금이 단 몇 시간 만에 방향을 바꾼 이 광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이번 은값 상승은 제2의 금이 될 역사적 기회일지 아니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일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단적인 자금 이동을 부추긴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오래된 역사적 공식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 AI와 태양광 패널이 왜 은값을 춤추게 만드는지, 이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어떻게 조용히 투자자들의 원금을 녹아내리게 만드는지 그 구조적인 덫의 실체까지 낱낱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금의 역사적 고점 경신에 쏠려 있는 동안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믿기 힘든 극단적인 자금 이동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금값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투자자들의 맹렬한 매수 심리가 금의 대체제인 은으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 가격마저 오랫동안 갇혀있던 강력한 기술적 저항선을 단숨에 뚫고 급등하기 시작하자 시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즉 역방향 추종 상품에 돈을 걸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보유 물량을 일제히 집어던지는 패닉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손절매를 통해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확정지은 바로 그날, 곧바로 은 가격 상승분의 2배 수익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증권 상품으로 엄청난 자금을 폭력적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KODEX 은선물 H이나 신한 은선물 레버리지 ETN 같은 특정 파생 상품들의 하루 거래 대금이 평소에 수십 배로 폭증한 거래소 데이터가 이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베팅을 180도 뒤집고 그것도 모자라 2배의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자금을 급격히 이동시키는 스위칭 매매가 대규모로 일어난 것입니다. 원자재 파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토록 거대하고 극단적인 수준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징후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잃어버린 손실을 2배로 빨리 복구하겠다는 조급함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을 재빨리 바꾸기만 하면 새롭게 형성된 상승 추세의 초입을 잡아내어 짜릿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매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 매수와 매도 호가의 차이, 그리고 급변동하는 시장에서 총각을 다투며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마찰 비용은 철저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단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쏠린 이 아찔한 현상의 이면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원초적인 심리적 동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자금 이동을 촉발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엔진은 바로 포모, 즉 남들이 돈을 버는 거대한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었다는 뼈아픈 불안감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금값 폭등 뉴스를 지켜만 봐야 했던 투자자들은 점차 이성을 잃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조급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금을 사기에는 이미 너무 비싸고 늦었다고 판단한 이들에게 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이른바 가난한 자들의 금이자 시장을 이길 마지막 남은 동아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인버스 상품의 투자에 이미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절망과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스마트폰 주식 앱을 열어 인버스 상품에서 큰 마이너스 수익률을 확인한 투자자는 패닉에 빠져 전량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원금을 단숨에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그날의 최고점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충동적으로 풀매수하는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철저히 경제지표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가 아니라 가격의 꼬리를 쫓는 감정적인 방향성 도박에 가깝습니다. 시장 생태계에서 개인과 기관은 이처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의 반대편에서 이 상품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나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의 광기 어린 매수세 앞에서도 철저하게 알고리즘에 기반해 기계적인 위험 분산만을 수행하며 차갑게 호가를 관리했습니다. 반면 경제 매체와 언론들은 하루아침에 레버리지로 갈아탄 개미들의 행보를 두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수식어를 동원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시장 바깥에 있던 일반 대중들마저 이 위험한 투기판에 기웃거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베팅이 과연 100% 비이성적인 뇌동매매에 불과한 것인지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금속 시장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거시적 잣대가 하나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금과 은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지정학적 위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훌륭한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두 귀금속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 트레이더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핵심 지표가 바로 금은비입니다. 이는 금 1온스의 가격을 은 1온스의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 귀금속 상승장이 도래할 때면 언제나 무겁고 신뢰도가 높은 금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은은 그 뒤를 한참 동안 뒤처져서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금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해지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저평가된 은으로 거대한 매수세가 뒤늦게 폭발적으로 쏠리며 가격 차이를 맹렬하게 좁히는 키맞추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은 레버리지에 공격적으로 베팅한 이면에는 바로 이 금은비 지표가 80배에서 90배 이상으로 치솟아 은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시적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 금은비가 극단적인 구간에 진입했을 때 어김없이 은 가격에 미친 듯한 폭등 랠리가 뒤따르곤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도 금은비가 무려 110을 돌파한 직후 은 가격이 불과 몇 달 만에 140% 이상 폭등하며 금의 상승률을 뛰어넘은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평균 회귀의 법칙을 학습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그 타이밍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금은비가 곧바로 은 가격의 즉각적인 반등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착각입니다. 은은 특별한 거시적 촉매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년 동안이나 저평가된 상태로 머물 수 있으며 시장이 언제 키맞추기를 허락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 가격이 이토록 폭력적인 상승을 보이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이라는 금속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펀더멘털의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을 이해할 때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은을 그저 금보다 조금 싼 장신구나 이등품 귀금속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입니다. 금은 전체 수요의 대다수가 중앙은행의 준비금이나 보석류 등 순수한 자산 보존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반면 은은 전체 글로벌 수요의 50%에서 60% 이상이 혹독한 산업 현장에서 소비되는 거대한 산업금속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것은 종로의 보석상이 아니라 바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한복판입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제조는 은의 가장 폭발적인 수요처로 부상했습니다. 태양광 셀 하나를 만들 때마다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은 페이스트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과 중국의 맹렬한 태양광 굴기에 따라 이 수요는 매년 천문학적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자제어 장치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도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은이 탑재되며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입니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송전망과 전력 설비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고효율 전력망 구축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사막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깔고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낡은 전력망을 전면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상상 이상의 실물 은이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산업 수요의 폭발은 은의 기본 수요 방어선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출 줄 모르는 수요의 급증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가격 폭등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버티는 가운데 실물 경제에서의 은 소비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은협회가 최근 발표한 공식 지표를 보면 전 세계 산업이 빨아들이는 실물 은의 소비량이 광산에서 캐내는 은의 생산량을 수년 연속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구조적 공급 부족 통계가 확인됩니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은보다 소비되는 은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이 수급 불균형의 결과는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의 재고 창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쌓여있던 실물 은 재고량은 최근 몇 년 사이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가파르게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숫자로 증명되고 재고가 말라가자 국제은 가격은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을 너무나도 쉽게 뚫고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 기업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땅을 덮어서 은을 쏟아낼 것이라고 쉽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은광산은 대부분 은을 단독으로 캐는 것이 아니라 납이나 아연, 구리를 캐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탐사하고 실제 채굴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막대한 자본 투입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년간 지속된 광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견고한 공급 절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펀더멘털을 보면 은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상승 시나리오 이면에는 투자자들의 계좌를 순식간에 깡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과 은이 같은 귀금속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두 시장의 시가총액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은시장의 전체 규모는 금시장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고 얕은 연못과 같습니다. 금시장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면 은시장은 파도에 쉽게 휩쓸려 뒤집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시장 규모의 차이가 은 특유의 통제 불가능한 극단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연못이 얕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거대한 물보라가 이는 법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을 떠도는 막대한 투기 자금 중 아주 작은 일부만 은시장으로 흘러들어와도 가격은 위로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반대로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만 흔들리거나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를 받아낼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무자비하게 폭락하는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은시장에서는 특별한 경제적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분 만에 가격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마친 투자자라 할지라도 이 찰나의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 계좌가 강제로 청산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오랜 트레이더들이 은이 가진 이 포트폴리오 파괴적인 속성을 경계하며 악마의 금속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무겁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금의 잣대를 은에 그대로 들이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변동성 리스크에 전 재산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 같은 금속의 변동성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파생형 상장지수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의 특수한 구조와 만나면 수학적으로 완벽한 원금 파괴의 덫이 완성됩니다. 개인들이 대거 매수한 2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N 상품은 매일매일 기초자산인 은 가격의 일일 변동률을 정확히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입니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간과하는 끔찍한 함정은 바로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불리는 수학적 침식 현상입니다. 이 상품들은 전체 투자 기간의 누적 수익률을 2배로 계산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새롭게 초기화하여 반영합니다. 이 일일 초기화 구조로 인해 은 가격이 뚜렷한 추세 없이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횡보하기만 해도 투자자의 원금은 매일 조금씩 허공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은 가격이 오늘 10% 하락하고 내일 11.1% 상승하면 기초자산인 실물 은의 가치는 원래 가격으로 완벽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를 잃어 원금이 크게 쪼그라들고 다음날 상승분을 반영해도 결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은 시장에서 가격이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릴수록 이 음의 복리 효과는 투자자의 계좌를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ETN 상품은 실물은 골드바를 창고에 사다 놓고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미래의 가격, 즉 은 선물 계약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매달 만기가 다가오는 선물을 팔고 다음 달 선물을 새로 사야 하는 이른바 롤오버 과정에서 막대한 숨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은 가격이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콘탱고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비싼 다음 달 선물을 사기 위해 매달 뼈아픈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2배 레버리지 ETN을 장기 투자 명목으로 묻어두면 가격 상승분에 정확히 2배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 복리 효과와 롤오버 비용이 결합되면 가격이 분명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락에 베팅했다가 하루 만에 상승으로 갈아타며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스위칭 매매는 이 엄청난 상품 구조적 마찰 비용과 수수료를 2번이나 감당하겠다는 무모한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 이 모든 수학적 덫을 피했다고 안도하는 순간에도 스마트폰 거래 화면 너머에는 또 다른 구조적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TN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며 적정 가격에 지속적으로 호가를 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미들의 포모 심리가 극에 달해 특정 레버리지 상품으로 매수세가 폭주하면 증권사가 방어막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순식간에 바닥나버리는 유동성 고갈 사태가 발생합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더 이상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맹목적인 시장의 광기가 상품 가격을 기초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밀어올립니다. 이때 기초자산인 은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ETN 가격 사이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인 쏠림 현상으로 괴리율이 폭등하게 되면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실제 은의 가치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ETN을 사게 되는 꼴이 됩니다. 과거 다른 원자재 ETN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마르며 괴리율이 폭등하자 엄청난 웃돈을 주고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며칠 뒤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원금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뼈아픈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투기적 과열로 인해 괴리율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해당 상품의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킨다는 점입니다. 은 가격이 고점을 찍고 폭락하기 시작해 당장 손절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묶여 단 한 푼의 돈도 뺄 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투기판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수학적 위험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홀짝 도박에서 벗어나 은 가격의 진짜 향방을 결정지을 거시적 궤적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은 가격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하고 파괴적인 거시 변수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원자재의 특성상 시중금리가 낮아져야만 기회비용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물가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은 가격은 하루아침에 급격한 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지표는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만 막대한 실물 은 수요가 가격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은 거대한 수요는 은의 장기적인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자금의 이탈만으로도 끔찍한 가격 조정이 수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작금의 은값 랠리가 새로운 산업시대로 진입하며 벌어지는 구조적 레벨업인지 일시적인 투기 거품인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갈아탄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남들의 수익에 뒤처질 수 없다는 지독한 포모 심리가 개인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의 수학적 함정을 이해하지 못한 맹목적인 추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부동산의 월세나 우량 주식의 배당금처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과 달리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는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하는 철저한 가격 변동성 베팅입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한순간의 짜릿한 뇌동매매를 통해 잃어버린 돈을 되찾겠다는 시도는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나 여유자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을 좇아 높은 변동성의 파생상품이나 원자재 펀드에 과도한 비중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과정과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며 도파민을 쫓는 감정적 도박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금융시장의 잔혹한 포식자들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렌즈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수백조 원을 투입해 낡은 전력망을 교체한다거나 중국의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테크뉴스나 환경기사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지구 어딘가에서 수만 톤의 실물운이 블랙홀처럼 무서운 속도로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며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의 다른 이름입니다.